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은 주식 매도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해당 공시를 보겠습니다. 알바이오가 네이처셀 주식을 시간에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2018년 2월 19일에 나왔는데요. 2월 19일에 시간에 대량 매도 공시가 나왔는데요. 다음 날에는 약 4% 정도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를 팔았길래 대량 매도였을까요? 알바이오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무려 70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알바이오는 약 200만 주 가지고 있던 네이처셀 주식을 70만 주나 매도하고 나니 130만 주만 남게 됩니다. 왜 팔았을까요? 알바이오는 조인트 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이처셀의 주식을 판 이유는 조인트 스템의 연구개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목 허가가 나올 경우 생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도 확충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용 목적을 명시해줬습니다. GMP 시설을 확충하고 영업인원을 충원하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다른 정증의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허위공시 혐의를 받게 되죠. 주식을 대량 매도한 이유가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려던 게 아니라 사채를 갚기 위해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 네이처셀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공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문제였습니다. 주가 조작 아니냐는 것이죠. 2017년 9월 최저점을 찍고 네이처셀의 주가는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5천원대에서 약 4만원대까지 상승합니다. 8배가 오른 겁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한 부분이 허위공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먼저 시약처에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줄기세포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의혹이 생겼던 겁니다. 결국 8월 달에 라정찬 대표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왜 의심했을까요? 라정찬 대표가 2017년도 6월부터 자체적으로 창간한 의료 전문지를 통해서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주가를 띄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달 뒤 9월부터 주가는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처셀이 자사의 줄기세포를 홍보하고 주가가 잘 오를 때는 의심을 하지만 구속 기소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구속 기소가 들어갑니다. 2018년 3월에 시약처가 조인트 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합니다. 그리고 8월에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구속 기소되죠. 검찰도 타이밍을 기다렸던 겁니다. 만약에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나오면 약은 진짜고 과장 광고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건부 허가 반려가 나오니까 이제 과장 광고 혐의가 생겨 조사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 명목을 줄기세포 개발비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 보아 허위공시 혐의도 있었습니다. 식약처 승인 거절이 나오면서 네이처셀의 주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3천만 주 이상 터지면서 하락했습니다.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도 1년간 매매가 금지된 것처럼 공시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처분이 가능한 구주를 대여한 것으로도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자금난을 겪는 도중에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검찰은 라정찬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왜? 신약개발보다 홍보로 주가를 부양했기 때문입니다. 건실한 바이오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검찰이 징역을 구형한 날짜가 2019년 12월 10일입니다. 2018년 8월에 구속 기소되었으니 거의 1년 만입니다. 한번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재판까지 끝나는데 몇 년 동안 피말리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라정찬 대표는 심적으로 지치겠죠. 변호인 측은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고 했습니다.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라정찬 대표에게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검찰이 징역을 구형하니까 네이처셀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10일에 구형하고 다음날 하한가를 갔습니다. 1,400만 주가 터졌죠. 그 파급력은 한동안 이어집니다. 만원에서 6천원대로 거의 반토막 납니다. 투자자들은 놀랬겠죠. 무슨 일인가 찾아봤을 겁니다. 그러다 라정찬 대표의 과거 이력도 뒤져봤을 것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2001년에 RNA 바이오를 설립했는데요. 왜 설립했을까요? 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죠.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5월 17일에 공시가 나옵니다. 보고자는 라정찬인데요. 주식을 팔았을까요? 16만 주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6만 주가 감소한 이유는 라정찬 대표의 지분 일부를 바이오스타 그룹에게 현물 출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권순미도 공시가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스타 그룹에게 지분을 현물 출자합니다. 약 2만 주죠. 그러자 최종적으로 알바이오 공시도 나옵니다. 보고 사유는 현물 출자에 따른 지분 변동과 특별관계자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바이오스타 그룹이 특별관계자로 들어왔습니다. 왜? 라정찬 대표와 권순미 특별관계자가 네이처셀 주식을 현물 출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스타 그룹은 네이처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8만 주에 달하죠. 대신에 라정찬 대표와 권순미 특별관계자의 주식은 감소하고요. 아까 라정찬 대표는 16만 주가 감소했는데 여기에서는 4만 6천 주가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금액 차이가 날까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2만 주와 9만 6천 주를 각각 행사해서 주식을 받았고 이걸 바이오스타 그룹에게 현물 출자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 없이 넘어갔죠. 따라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4만 6천 주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 수량도 있는데 생략된 겁니다. 바이오스타 그룹은 0주였는데 순식간에 18만 주가 생깁니다. 어떻게 현물 출자했을까요? 바이오스타 그룹은 네이처셀 주식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라정찬 대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차입금 10억 원이네요. 돈을 빌렸는데 특수관계인이 1년간 빌려줬습니다. 이 돈과 자기 자금 2억 원 합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했죠. 현재 네이처셀의 최대 주주는 바이오스타 코리아입니다. 2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알바이오가 92% 지분으로 바이오스타 코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알바이오가 네이처셀의 최대 주주입니다. 라정찬과 권순미가 현물 출자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뒤에 그룹이니까 최대 주주 바이오스타 코리아와 다릅니다. 그러나 연관이 있는 건 알겠죠. 지분을 바이오스타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4만 5천 명인데요. 보통 이름 있는 제약바이오 수준입니다. 네이처셀 주가 조작 의심의 시작은 결국 2017년 6월 12일 조인트 스템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공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이었죠. 결국 실패하면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안 될 거 알면서 왜 신청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주가를 띄웠냐는 것이죠. HLB와 네이처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과장 광고 혐의입니다. HLB는 허위 보도자료 혐의고요. 네이처셀은 허위 공시 혐의입니다. 결국 실패인데 성공으로 둔갑해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의심은 하지만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실패하고 나면 제약바이오 기업은 본격적으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광고했는데 성공하면 정상적인 IR이지만 광고했는데 실패하면 과장 광고의 주가 조작이 됩니다. 결국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네이처셀은 검찰 조사로 주가도 하한가를 맞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세 줄 요약입니다.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는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습니다. 2015년에는 주가 조작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020년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홍보하고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점은 HLB는 증선위가 열리고 있지만 네이처셀은 검찰 조사가 들어갔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